지난 6월, 7월 4공장인 PH4 페이즈 1의 생산라인 펩동과 복합동 일부 구역의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4공장에서 받은 임시 사용 승인 허가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주요 구조부나 설비가 완성돼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후에 설비의 반입이 가능해지고 공장을 조기에 가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인의 이름을 P4F에서 P4H로 바꾸었다는 것은 페이즈 1을 낸드 전용 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낸드와 D램을 동시에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페이즈 1에서 D램과 낸드를 모두 양산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며 최근 라인명을 변경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4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택 고덕에는 120만 평의 삼성전자 펩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5년 펩 1기 공장 착공을 시작해서 2017년에 준공이 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기, 2기, 3기 공장에서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P4, 4기 공장 짓는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6월, 7월 4공장인 PH4 페이즈 1의 생산라인 펩동과 복합동 일부 구역의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반도체 공장이 안전한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보장하고 생산 가동 준비를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에 4공장에서 받은 임시 사용 승인 허가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주요 구조부나 설비가 완성돼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후에 설비의 반입이 가능해지고 공장을 조기에 가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P4의 페이즈 1의 준공일이 25년 2월 28일, 페이즈 2의 준공일은 25년 말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준공일 자체는 늦어졌습니다만 페이즈 1은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곧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4의 페이즈 1의 명칭을 P4F에서 P4H 하이브리드 펩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F는 낸드 플래시의 약자인 F입니다. H는 하이브리드의 약자로 H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인의 이름을 P4F에서 P4H로 바꾸었다는 것은 페이즈 1을 낸드 전용 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낸드와 D램을 동시에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페이즈 1에서 D램과 낸드를 모두 양산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며 최근 라인명을 변경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변경된 P4H 라인에서는 낸드에 대한 설비 투자를 월 1만 장 규모만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D램 생산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데이터 저장 장치 SSD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 생산 라인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분야는 매우 뜨겁죠. 동시에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HBM과 최신 D램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HBM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으로 24년 3분기 7조 3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3조 8,600억 원에 그친 삼성전자를 가볍게 제쳤는데요. 올 4분기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5조 원에 그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3분기보다 22% 늘어난 8조 5,93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반도체는 시장에 막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분주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삼성 평택 캠퍼스 P1, P2, P3에서도 기존 레거시 DM을 1A, 1B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거시 D램, 1A 이런 용어들은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레거시 D램이 20나노미터이고 마지막에 1C 세대는 6세대 10나노급 중에서도 더 작은 D램으로 약 11에서 12나노 정도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최신 공정으로 갈수록 공정이 더 미세화되고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램에서 나노미터는 특정 트랜지스터 크기나 거리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 기술의 세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나노급 D램은 1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반도체의 세대를 뜻합니다. 기존 평택 캠퍼스 P1, P2, P3에서 보면 1Y, 1G급 반도체들, 그러니까 15에서 16나노급 D램을 많이 생산했었는데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중국의 DDR4 가격이 중고 D램보다도 싼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레거시 D램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은 삼성이었는데요. 레거시를 줄이고 첨단 메모리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레거시 D램을 주로 생산하던 것이 또 화성 캠퍼스였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평택으로 이동하는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5년 2월부터 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내 발표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평택을 거점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인력들이 평택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분들의 거주지는 어쨌든 기흥이든 용인이든 평택보다는 위쪽의 생활권일 텐데요. 이렇게 내려오게 됨으로써 셔틀버스 등으로 처음에는 출퇴근을 하겠지만 추후에 삼성반도체 근처나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 근처의 아파트나 집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평택 캠퍼스의 5공장은 24년 초부터 일부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일정 조율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지를 다 매입했고 삼성에서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P5의 공사의 구체적인 재개 일정이나 연기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보나 시기를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P4의 가동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건설 인력들은 조금 빠진 상황이지만 삼성의 정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4개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도 계속해서 되고 고덕 신도시도 점차 개발이 되고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P4의 가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종종 평택에 대한 소식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